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 수험생들, 고3이나 재수생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을 내용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은 고민이 정말 많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는 잊어버리는 게 최선입니다. 모의고사를 머릿속에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고, 물론 제가 우리 학원의 학생들을 통해서 보니까 시험을 잘 못 본 일부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 표정도 다시 온화해지고, 역시 우리 학생들은 오뚜기처럼 잘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6평 시험 결과가 나빴다고 꼭 그간의 학습 과정이 나빴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뚝심 있게 3월부터 수능 준비를 잘 해온 학생이라면 6월에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 유지하면 7월, 8월부터 빛을 발휘하는 경우도 은근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잘 해왔다고 스스로 자평한다면 갑자기 또 뭘 바꾸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잘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수능까지 가는 동안 성적은 들쑥날쑥하고 어떤 학생들은 오르막길을 걷기도 하고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까 6평을 기대만큼 못 본 학생들도 이제 다 있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6월 평가원을 그 전보다 훨씬 잘 본 학생들이 더 걱정이에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지만 또 시험 한번 잘 봤다고 우쭐대거나 자만하는 눈빛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닌 거 아시죠? 대신 6월 평가원의 각 과목별로 국어의 경우, 수학의 경우, 수학이라면 어떤 부분을 자기가 잘했는지, 어떤 부분은 시험 순간에 좀 낯설고 오래된 것 같고 더 안 됐던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약점은 한번 정리해 놓으면 좋겠고, 그냥 다 퉁치고 9평은 잘 볼 거야 이렇게 선언적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고3 내내 동안 시험 망치고 다음 시험은 잘 볼 거야 이렇게 외쳐왔던 게 우리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고3의 경우도 해당되지만 주로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을 거고 그 중에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독학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공부 방법을 과감히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1번,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학생.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주야가 바뀐 학생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혼자 공부하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지는 학생, 뭔가 끝낸 느낌도 없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늘어지기만 하는 학생도 그렇고요. 과목별 안배에 실패해서 6평에서 일부 과목을 완전히 망친 학생, 이대로 계속 가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스스로 이미 들고 있는 학생, 또는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에서도 시험도 제대로 된 시험장에서 못 보고 집에서 다운받아서 풀어보거나 아직도 그마저도 다 못 푼 학생, 이런 학생들이라면 공부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민 중에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과목을 바꾸고 싶다는 학생들이 또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아예 공부를 안 한 탐구 과목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 과탐인데 사탐으로 바꾸겠다, 사탐인데 다른 사탐으로 바꾸겠다, 이런 정도라면 어차피 지금까지 안 했던 거니까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1학기 내내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이미 공부를 해왔던 과목을 바꾸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6평 보고 나서 선택 과목을 바꾼 학생들이 성공했던 것보다는 실패했던 게 훨씬 많아요. 기존에 자신의 과목에서 조금만 더 성적을 올리면 3등급, 2등급이 되는 학생들이 무리하게 과목을 바꿨다가 완전히 폭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전문가에게 자세하고 심층적인 상담은 해보셔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 과목은 바꾸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도 일주일이 흘렀죠. 9월 4일 날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그 직후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고3 학생들은 이제 처음으로 6월 평가원이라는 큰 산을 한번 넘었고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간 후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9월 평가원 시험은 9월 4일,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니까 이미 석 달이 안 남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수시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제쳐두고 수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주말 하루 정도는 투자해서 나는 어떤 수시를 할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결합하여 대학에 진학합니다. 인서울의 경우에는 최상위권 대학은 1.5에서 1.89, 건국대 정도면 2.0, 그리고 그 이하의 대학들은 2.3, 2.4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인서울의 마지노선은 3.0 정도가 내신의 최하점이에요. 이 정도 이내의 내신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대학 입학을 하는 그런 전형이에요. 요즘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상에 기재되는 내용도 한계가 있고 이제는 교과에 관한 것들을 더 많이 보는 전형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마음에 두고 준비해 왔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나는 어디를 쓸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겠고, 나는 이 둘 다 안 된다 라고 하면 역시 논술전형이죠. 이 논술전형은 지금 오늘 6월 10일 시점으로 수능까지는 155일, 또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은 연세대 기준으로 하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고려한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논술 준비를 시작해도 빠듯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숨 다 돌리셨다면 9월 평가원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9평은요, 수능과 싱크로율이 거의 80% 이상 되는 준수능 시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참여 인원도 거의 대다수의 반수생까지 포함해서 졸업생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거의 수능에 가까운 시험이니까 여러분의 수능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험이에요. 게다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9평이 수능 전범이니까 미적분의 뒷단원인 적분, 적분 활용 단원 이런 데가 약하고, 수학 확률과 통계에서도 통계 단원이 약하고, 기하에서도 공간 도형이 약한 학생들은 지금부터 빡빡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수능까지 중반전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더운 여름철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체력 보충에 힘을 쏟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